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필리핀 역사의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재미난 예. 또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했던 식민지 초기 상태를 그때 얘기할 때 잠깐 중국의 해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의 해적이 무려 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마닐라를 침공했을까? 이 사건을 한번 얘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1574년. 그 당시 이제 중국은 명나라 시절 만력제라는 이제 황제가 있었고, 필리핀은 스페인이 이제 마닐라의 인트라무스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간 쪽에서 이제 무역을 멕시코와 이제 관련 무역을 하고, 마카오 쪽에는 이제 포르투갈의 전진 기지잖아요.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후 한 18년 정도 지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시대적 상황을 머리에 넣어두고 들으시면 재밌는데요. 아무튼 이때 중국의 광동성 쪽에, 그러니까 중국의 남부 쪽이에요. 이때 임봉, 한자로 하면은 그 숲을 임자를 써 임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어릴 때부터 해적질에 두각을 적성에 맞았나 봐. 젊은 나이에 해적에 투신해가지고요. 순식간에 병력, 그러니까 배를 한 뭐 40척, 병력 한 2, 3천 정도로 병력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적성에 딱 맞는 거야, 해적질이. 그래서 의젓한 중견 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얘가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럼 중국의 해적의 랭킹 1위는 누구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종씨예요. 얘는 임봉. 당시 랭킹 1위는 임도건. 임도건이라는 그 당시에 랭킹 1위 해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을 급습해서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깁니다. 임봉이요? 그래서 임봉이 그 당시에 랭킹 1위를 병력을 싹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배가 거의 90에서 100척, 그 다음에 병력은 1만 명에 이르는 말 그대로 랭킹 1위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거죠. 부대가 된 거네요. 이제. 해적이죠, 해적. 유명한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토벌대를 보냅니다. 뭐야? 뭐 해적인데요. 바뀌었대요. 아무나 잡아와. 목만 베어와. 해가지고 이제 토벌대를 보내는데, 이 토벌대 이제 장수의 이름은 호수인이랍니다. 뭐 무슨 호수의 사람이 아니고 호시예요. 이분이 이제 병력 4만 명을 이끌고 이제 토벌을 하러 갔을 거 아닙니까? 정규군과 아무리 세력이 뛰어나도 해적과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거의 괴멸직진이라가지고 도망을 간 게 대만으로 도망을 합니다. 대만으로 도망을 하고, 이제 토벌대들은 이제 해안을 항상 이제 해적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이 임봉이라는 사람은 대만에 도망가가지고 이제 짱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이제 뭐 배운 거라고는 해적질밖에 없으니까 또 해적질을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상선 하나를 이제 노략질을 하고 잡았는데, 여기서 중국 상인이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그 붙잡힌 중국 상인이 얘기를 하기를, 아유 나으리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뭐 더 숨기는 거 없어? 뭐 이러고 있는데, 아유 저희는 여송이라는 나라에서 중국과 무역을 하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여송이 어딘데? 여기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뭐 까만 원주민들도 있고 그 다른 그 서양인들도 있는데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값진 보화가 많습니다. 마카오랑 무역도 하고 또 이상한 저 뭐 멕시코 이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임봉이 가만 생각하니까, 요것 봐라, 이 뭐지? 여송? 새로운 땅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대만 이 총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해적질, 이건 아니야. 중국으로 가려니까 이미 그잖아요. 전부군에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으러 다니지.
임봉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은 일단 자기 휘하의 해적들하고 불황자가 싹 딸딸딸딸 끌고 모아요. 다 모으고 자기 친구인 외구 외구가 한 병력이 한 400~500명 됐나 봐요. 얘까지 이제 친구야. 여성 가자. 뭐 있는데 나라를 세워야겠다. 우리의 왕국을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갑니다. 이 증거가 뭐냐면은 이게 스페인과 명나라의 그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들입니다. 대선단을 만들어가지고 여성을 이제 필리핀을 침략하러 오는데 부녀자, 여성과 아이들을 3,500명을 싣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틀을 잡으려고 그냥 이주해 오는 거예요. 대규모로 이민을 오는 거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74년에 드디어 임봉이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병력 4,000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전격 침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전격적으로 마닐라로 이분들이 그렇죠. 전쟁을 하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이제 규모의 선단 병력 4,000명과 부녀자까지 싣고 넘어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 이렇게 이제 오다 보면은 당시 필리핀에 이제 스페인의 전진 기지는 비간 쪽입니다. 비간에 이제 스페인의 정착촌을 막 만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정착촌에 스페인의 영웅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름이 살세도입니다. 당시에 20대 초반 젊은 나이인데 양반이 어느 날 바다를 보는데 이상한 대외 선단이 오잖아요.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력 50명을 마닐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단 다른 병력을 또 추려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 전에 이 대선단이 결국 마닐라에 들어옵니다. 마닐라 이제 그 당시에는 항구가 없으니까 바다에 배 띄워놓고 작은 보트를 타고 이제 상륙을 하겠죠. 밤에 몰래 와서 해적들이니까 몰래 뭐 하는 건 잘해요. 띄워놓고 이 임봉이 1차 진격대로 특공대로 외구들로 구성된 700명의 병력을 먼저 보냅니다. 얘네들이 일단 밤에 야습을 할 거라고 보트를 타고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서 육지 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일단 오는데 와보니까 또 마닐라도 아니야. 저기 파라나케라고요. 마닐라에서 좀 하루 정도 떨어진 거기서 걸어서 이제 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주위에 있던 그 부락들 막 해적 어디 가나 뭐 불 지르고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살던 원주민들이 밤에 막 습격을 해오잖아요. 한 명이 수비대장 집으로 이제 전원을 하러 옵니다. 나으리 습격입니다요. 수비대장이 자다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군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습격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무 꿍꿍 가냐? 헛소리하면 집에 가.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습격을 이제 외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700명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이제 수비대 8명이랑 수비대장도 죽습니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총독관제부터 난리가 났어요. 막 불 지르고 쌩 난리를 치면서 외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그 스페인 수비대들이랑 이제 원주민 병사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총독이 대포 2대를 자기 집 대문 앞에 딱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팍 쏘는. 이래놓고 막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는데 마침 이제 외부에 있던 수비병력 20명이 스페인 군이 와가지고 또 막 싸움을 합니다. 이때 조금 이제 미스테리인데 이 외구들이 후퇴를 해요. 병력 차이가 그렇게 큰데 700명이 와놓고 20명 왔다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만력대 시대입니다. 임진왜란 거의 20년 전. 그 뭐 해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해봐야 뭐 총 뭐 이런 거 해봐야 뭐 그다지 뭐 칼 이런 거였겠지. 뭐 팬티 입고 외구들. 하지만 스페인은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중장 보병, 중작 기갑사단 정도의 아마 위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좀 미스테리지만 퇴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비간에 살고 있던 살세도, 영웅 살세도가 또 병력을 이끌고 구원군이 또 왔죠. 타이밍도 좀 정확해요. 이래가지고 일단 외구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게 아니지. 후퇴를 하죠. 해가지고 임봉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나으리 갔다 왔는데요. 어떻게 됐어? 뭐 별거 아니에요. 병력도 얼마 없고
아이, 껌입니다. 이거 뭐, 아이고, 끝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분위기고.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도대체 이 습격해온 이 병력들, 도대체 누군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먼저 급선무가 있습니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서 패퇴한 게 아니고, 지네들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각지에, 마닐라 주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스페인 병력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그 원주민, 그러니까 토착민들의 병력들도 모으고 그다음 시가지를 준비하잖아요. 수비를 해야 되니까 해봐야 병력도 얼마 안 되고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냥 토착민하고 합치면 또 한 몇백 명 됐겠지만 하지만 스페인은 무기의 질에서 압도적입니다. 스페인 함대, 대포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강력한 무기들이거든요. 그쵸. 이게 있으니까 작전을 하는데 저 비간에 있던 살세도가 그 전에 왜 수비대장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임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비대장이니까 자기가 작전을 내요. 나으리 제가 나가서 일단 한번 단기 필마로 휘젓고 오겠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젊어서 일단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총독이 작전을 하게 되는데 마닐라잖아요. 마닐라 인트라무스 성이잖아요. 문을 열어가지고 유인을 성 안으로 해가지고 스페인 도시니까 광장이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에 이쪽으로 병력을 꼬여놓고 그 주위에 대포라든지 매복을 시켜놓고 한 방에 집중사격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대담한 작전이죠. 사실 성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농성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농성하면 스페인 본국에서는 뭐 구원병이 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대담한 작전을 펼칩니다. 3일 후에 드디어 임봉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700명 특공대였잖아요. 이번에는 1,500여 명의 정규군을 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오는 겁니다. 오는 거지 왜구가 이제 선봉이니까 오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뭐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대포 몇 방 쏘고 뭐 하면서 성문이 하나 열렸어. 가자 해갖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광장에 막 모여갖고 야 이제 어떡하죠? 어디부터 약탈하지? 이러고 있는데 공격! 대포 이제 스페인의 매복 군대가 막 쏘는 거예요. 박살 난 거지. 그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냥 집중 포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1,200명이 도망가고 막 죽고 하다가 해적들은 보통 이제 인질들 잡아가지고 막 살출하잖아요. 그렇죠. 인질 잡을 거라고 막 설치다가 총독 집에 몇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잡으려 하는데 또 우리의 영웅 살세도께서 몸이 건질건질했는데 잘 됐죠. 단기 필마로 창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다 막 조자룡처럼 구해옵니다. 그게 스페인 기록에 다 나와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막 추격을 하잖아요. 임봉이 얘네들 언제 오려나 언제쯤 함락하나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패잔병들이 막 오고 있잖아요. 뭐지? 뭐야? 야 일단 예비병력 400명 너네도 다시 가. 그래서 예비병력을 또 투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군의 이제 기세는 올랐고 해적들은 도망가잖아요. 결국 박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임봉이 첫 번째 올 때 그냥 노략질을 하러 온 게 아니고 나라를 세우러 왔잖아요. 부녀자 3,5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떡할 거야?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마닐라와 비간 중간쯤에 있는 판가시난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정착을 해버려요. 거기까지는 뭐 필리핀 수비대가 없으니까 그 해가지고 목책 쌓고 막 성 하나 만들어 놓고 주위에 그 필리핀 토착민들한테 세금 받고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농사 개간하고 막 진짜 왕국을 세웠어 이제. 졌지만 이제 요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페인 쪽에서는 1차 위기는 넘어갔잖아요. 마닐라를 훌륭하게 사수는 했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과연 이 침입자들은 누굴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 명의 이제 용의자가 압축이 됩니다. 서로 막 의견이 분분한 거지. 누굴까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용의 선상에 오른 거는 누구냐면은 포르투갈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굉장히 이제 라이벌. 그리고 또 하필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잖아요. 포르투갈 아닐까요? 라우리.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니야. 포르투갈 아니라는데요. 그럼 누구야? 혹시 처음에 마닐라를 입성할 때 당시에 있었던 톤도 왕국 예. 그리고 이슬람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복속해가지고 이제 정비를 하던 시대니까 혹시 브루나이 그쪽에 이슬람 왕국이 다시 온 거 아닐까요? 알아봐봐. 아니랍니다. 그럼 뭐야? 제일 위험한 혹시 명나라가 아닐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회족들이잖아. 중국 애들이 왔으니까. 명나라가 만약에 이 습격의 배후에 있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의 초강대국 스페인이지만 중국도 그에 못지않은 초강대국이었어요. 굉장히 야 그럼 명나라밖에 안 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참 역사라는 게 참 운명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명나라 사신단이 옵니다. 참 웃기죠. 첫 번째 사신단이에요. 그것도 명나라에서 두세 명의 이제 사신단이 옵니다. 와가지고 오니까 이제 물어봤겠지. 어서 오세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명나라 사신단이요. 혹시 뭐 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차 해가지고 근데 그놈들요. 그놈들 우리 수배자예요. 그 임봉이라고 그 해적들인데. 마침 잘 됐네. 저희 왕께서 만력제께서 임봉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벌써 공고문까지 붙인 큰 수배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심을 한 거예요. 명나라는 아니고 이제 좀 쪽팔려지지. 해적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스페인에서 복수의 날을 D-Day를 준비를 합니다.